그렇다면 아직은 좀 비교적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고 있다는 국민의힘 공천 관련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장가 기자,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89명이 본선 직행이 확정했고요. 보면은 이제 용산 참모가 3명이 살았고 친윤이라는 김기현, 권성동 의원은 이번 단수 공천에선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출시를 좀 살펴보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원래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죠. 부산 해운대 갑에 단수 공천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승환 전 행정관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키고 있는 서울 중랑을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전희경 전 정무일 비서관은 의정부 갑에 나갑니다. 또 김기현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남구 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단수 공천이 안 돼서요. 여기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이철규 의원도 단수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253곳 중에서 133곳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조정 대상 그리고 친윤계 핵심들의 공천 향배도 관심사여서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거는 굉장히 큰 뉴스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존중하면서 기뻐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1% 뒤졌다 이런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흐트러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선 후보를 내가지고 끝까지 경쟁을 할 겁니다. 네, 쭉 얘기 들으셨는데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지역구 현역 컷오프, 텃밭인 영남권 물거리, 이 신호가 아직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공천 속도도 보면 수도권은 좀 빠르게 가는데 텃밭이죠. TK, PK 지역은 조금 천천히 가려는 좀 분위기가 좀 읽혀져요. 먼저 이제 이거 속도는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제 이거 흠지는 빨리 공천 확정을 지어야 제대로 이제 운동이 되니까. 선거 요새 빨리 하라. 그렇죠. 그런데 텃밭은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제 속도는 뭐 항상 그랬고요. 문제는 이제 그 현역 컷오프나 물갈인데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그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거든요. 목표는 이제 이기는 공천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물갈입니다. 물갈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갈이는 이게 수단입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이제 뭐 물갈이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를 이게 무조건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맞고 이것도 이제 무조건 시스템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해라. 그러면 이제 영남권 어떻게 하느냐? 정당 지지율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 의원 지지율을 봐서 50보다 넘으면 네. 지역구 이제 평가가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낮다. 이런 분들은 물갈이 하는 거예요. 네. 물갈이도 딱 이렇게 시스템 원칙을 정해놓고 공정한 여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하면 이게 뭐 4년 전에 43을 넘든 아니면 이게 뭐 30도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고 물갈이도 원칙대로 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 텃밭도 좀 더 깊숙이 좀 살펴보면 이 TK는 경선부터 가고 PK는 현역 직행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좀 텃밭이지만 조금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TK, PK가. TK가 이제 그 훨씬 더 텃밭이죠. 예. PK는 이제 군데군데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벨트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서병수 실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PK는 아마 이제 그 흠지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있는 현역들은 이제 빨리 공천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돌리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TK는 진짜 텃밭이에요. 돌릴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주호영 의원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경선 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TK와 PK는 좀 다르다 보면 돼요. 박지원 본자님, 그리고 오늘부터가 사실 2월 임시국회 시작인데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뭐 쌍특검법 재표결 뭐 할지 말지 정할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탈표 최대한 막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제 김건희 씨 관련 특별법 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 문제, 이제 쌍특검 문제에 이슈가 됐을 때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나 이분들을 컷오프를 해서 잘라버린다거나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면은 이분들이
어떤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쌍특검에 찬성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제의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최대 수혜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특별한 저는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이요. 하다 보면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불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공천이 잡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천을 행정 절차처럼 생각하면 잡음이 없는 게 네. 좋습니다만은 공천은 민주주의적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갈등과 그다음에 시끄럽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유권자들도 언론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과도한 경선에 대한 네. 공천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이 여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민주당도 사실 공천 배제된 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이탈할 수도. 이게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100% 당원 경선을 하잖아요. 미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를 하잖아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민주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의 정당 정치가 아직도 좀 내부에 이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공천 확정된 후보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돌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하는 거죠? 네, 일일이 직접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서서도요 살펴봤다듯이 공천관리위원장 정용환 위원장에게 경쟁력이 좀 확보된 후보는 빨리빨리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공천에 있어서 속도감 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들이죠. 김병민, 장진현, 정진석, 오신환, 김변진, 고선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요. 특히 수도권 격전지 후보들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후보를 빨리 확정했다. 그러니 무조건 이겨달라는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후보들에게 힘을 가득 실어주는 한편 또 반드시 승리하라는 당부까지 일일이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요.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과 영남 지역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인 현역 의원 재배치 나서겠다, 논의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순탄하게 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난상 토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후보가 없는 쪽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고차 방정식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감한 지역도 많고요. 파일은 이제 민주당이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최소화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한 89개. 네. 이 지역은 이제 거의 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이 쉽게 된 거고요. 예. 이제는 이제 조금 고차 방정식 이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차 방정식이든 뭐든 이게 원리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고르메디스의 매듭인가? 예. 고르디우스 매듭 칼로 이렇게 잘라버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그냥 고차가 3차든 4차든 5차든 그대로 이게 원칙과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대로 이게 저는 가면 굳이 못 풀 방정식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해온 것처럼 저는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이제 그 원칙과 시스템 따라서 이제 풀면 앞으로 이게 물론 지금보다는 어려운 방정식이라도 푸는 원칙은 똑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게 큰 잡음 없이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좀 그래도 시끄럽다 그런 지역을 꼽아 보신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좀 생각이 나세요? 서울 중성동 을 같은 경우도 지금 있고. 이제 문제는 마포갑. 마포갑은 이제 조정훈 의원하고 신지호 전 의원이 예. 계속 대립하니까 두 분 다 아깝거든요. 이것도 정리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동 을이죠. 을. 거기에 보면 이제 하태경, 그다음에 이영 장관 이런 이제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을은 이제 두 분이 나갔거든요. 박진 장관도 이제 다른 데로 이원모 비서관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누굴 채울 건지 네. 이것도 이게 좀 고민이 되죠.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골치 아픈 지역이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어려울 건 없다 봅니다. 알겠습니다.